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 이 무역의 최전선, 이 글로벌 이른바 이런 협력 사업의 최전선, 수주전에 제일 앞장서서 뛰고 있다. 이게 다른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상한 비서실장인 거죠. 그만큼 대통령이 또 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그만큼의 어떤 신뢰를 주고 있다.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낼 수 있다는 확신을 또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전임 정권의 비서실장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보면은 비서는 말이 없다. 이게 뭐 대체적인 어떤 규정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언론에 나서는 일도 드물었고 더군다나 뭐 외국에 이렇게 수주전 협력 사업을 위해서 뛴다든지 비서실장이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죠. 단독으로 이렇게 해외 출장 가는 것도 이 문재인 정권 때 그 임종석 실장이 한번 갔던 거 뭐 그런 정도지 그 이제 다른 보수 정권에서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미디어에 나서지 않고 비서는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참모의 역할이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규정이었는데 이것을 강훈식 실장이 한 번에 그냥 깨버렸습니다. 방산 각종 세일즈를 하러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니고 또 내부적으로는 뭐 인사위원장 맡아서 인사 관련된 이런 것도 챙기고 1분 1초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는 거죠.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그런 경험을 쌓게 해주면서 차세대 주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서의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고 훈련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강훈식 실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 대통령의 신뢰죠. 이재명, 강훈식 두 사람의 의기투합을 통해서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체제가 탄생한 거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 호흡은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 한번 얘기한 부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이것이 됐는지를 되짚어보는 이 그러한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그걸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한지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식, 집요하게 관련해서 사안에 대해서 캐 묻고 따져 묻는 이 그러한 방식의 일처리, 이런 것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 지금 이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뛰고 있죠. 우상호 후보가 청와대에 있다가 정무수석으로 있다가 나와서 이제 대통령 이재명과의 동행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싱크로율이 99%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한 게 이제 대통령과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비서실장과 관련 참모들이나 이제 장차관들과 사전 미팅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전 미팅을 할 때 강훈식 실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는 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거, 짚는 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걸 이제 수정 보완한 뒤에 대통령과 회의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묻는 그 내용이 강훈식 실장이 사전에 했던
회의 때 물었던 질문과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훈식 실장이 생각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맥락, 기본 축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석자들이 한 번은 막 웃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거 아까 강훈식 실장이랑 얘기할 때 강훈식 실장이 우리한테 물어본 거랑 똑같은 질문 하시네요.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실장 두 사람의 호흡도 잘 맞고 두 사람이 어떤 사안, 정책을 보는 시각 이런 게 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실장의 관계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계보다 좋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이 지방선거 직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사의 표명을 하더라도 뭐 당장 물러나는 게 아니라 후임자 지명하고 후임자가 또 임명되기까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적인 타임 스케줄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 빨라도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를 내다본 김민석 국무총리로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뭐 6월 8일 이전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력하게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죠. 아까 쭉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 대통령과의 호흡,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겁니다. 뭐 강훈식 실장 외에도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지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뭐 홍준표 전 시장까지 여러 명이 거론이 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거론되고 하지만 강훈식 실장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강훈식 실장의 길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서실장에 잔류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다. 대통령이 편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은 어쨌든 이 국정을 통할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가장 좀 나를 뒷받침을 잘 해주고 편하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사람 지금으로서는 강훈식 실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집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강훈식 실장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는 데는 대통령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어떤 선거가 없는 이때 국정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이때에 어떤 안정적이고 대통령과 그런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나 케미가 잘 맞는 그러한 강훈식 실장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잔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훈식 실장만큼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면서도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도 뭐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자, 그럼에도 두 번째 국무총리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대통령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실세 총리로 뭐 김종필 전 국무총리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이른바 실세 총리로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국무총리의 위상이라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대독 총리가 되기 십상이죠. 그냥 행사 가서 대독하는 모든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가 십상인데 대통령과 강훈식 실장의 그런 신뢰관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훈식 실장이 국무총리로 가도 이른바 실세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만큼 강훈식 실장의 정치적인 무게감이 커졌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삼선 의원도 지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글로벌 무대를 누비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무총리로 가서도 그러한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대교체론입니다. 세대교체론.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하나의 이제 볼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젊은 세대, 그러니까 97세대라고 표현하는 과거에 이제 586 그룹들 이후 세대죠. 586 그룹들은 좀 이제 많이 했으니까 물러나고 그 이후 7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에 학교를 다닌 이른바 97세대라고 하는 이 그룹들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죠. 뭐 박용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강훈식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뭐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조금 어쨌든 좀 밑으로 내려가자, 좀 젊은 세대로 가자, 뭐 이런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도 강훈식 실장이 주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 대표 출마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비서실장이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전례 아마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비서실장이 당대표로 바로 출마하고 이런 전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다음번 당대표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집권 2기를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서 잘 끌고 가야 되고 또 2028년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과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정청래 대표 체제는 그동안에도 봤듯이 여러 차례 좀 이 대통령 측과 갈등을 빚지 않았느냐, 친명, 친청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누구는 아니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 정청래 대표랑 맞서서 출마를 하기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권 안에서도 약간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좀 약하다. 정청래 대표와 맞서 싸우기에는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그게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강훈식 실장도 이제 하나의 그런 이 대표 후보 물망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충청 출신이고 또 삼선 의원을 충청에서 지냈고 대통령의 강한 신뢰, 그냥 말을 안 해도 이른바 친명이라는 것이 뭐 이마박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친친명 이렇게 써 있죠. 지금 강훈식 실장 머리에는. 그러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역으로 돌려보면 이런 게 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죠. 사실 너무 이렇게 이른바 명픽 흐름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 여당의 경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그 순간부터 그냥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약화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것은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 대통령이 내보내는 이런 형식이 너무나 뚜렷한 건데 김민석 국무총리도 뭐 어쨌든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른바 친명의 대표주자로 간다 이런 건 있지만 강훈식 실장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훈식 실장이 바로 당대표 후보에 뛰어들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지만 또 너무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 강훈식 실장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이고, 지금 단계를 집권 이제 1년이 지난 이 단계에서의 변화의 폭을 어디까지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국무총리란 그 자리에 대한 그 운영, 활용, 그 역할, 그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집권 1년이 지나서 앞으로 남은 1년 반 정도 힘있게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2028년 총선 내서의 어떤 승리,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강훈식이라는 어떤 안정적이고 많이 이렇게 올라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서실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다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